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9월의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은 상승인 듯 조정인 듯 이 좁은 폭에서 조금은 조용하게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2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오름세였고요. 반면 코스닥은 대부분 이 파란불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올라왔다는 점이 내일장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저희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주말 사이에 8월의 고용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상단이 막혔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불어왔는데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3%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분간 증시가 강세 모멘텀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도 예상 수준에 부합을 하면서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인데 하지만 이 9월 특히 이번 주는 여름 휴가를 갔던 이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복귀하면서 증시의 방향성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주기 때문에 또 집중해야 하는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 9월에는 S&P 500이 1년 중에 지수가 가장 부진했다라는 그런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9월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이 증시가 징크스를 깨지 못하더라도 수익은 어디에서 내야 할지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두 이슈 짚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훈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금 들어가야 하나 혹은 가지고 있다면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호재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이 한화의 진출 이렇게 여러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에 손을 뻗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중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파생돼서 아이디어를 더욱더 확장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또 살펴볼 부분들은 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갈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다뤄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볼 곳은 중국 소비입니다. 지난달 단체 관광 허용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섹터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긴 연휴 기간을 앞두고 놓치면 안 되는 투자 포인트가 이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호텔, 유통, 그리고 화장품까지 정말 연관된 종목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서 당장 수익을 맛보게 해줄 투자 아이디어 뭘지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 필살기 종목도 이 안에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 관전 포인트들 누가 다 잡아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지은 멘토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이지은 멘토님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부터 8월까지 공략해 두신 종목 중인데 탑 10을 꼽아봤습니다. 7월에는 분할 매도 전략이 특히나 눈부셨는데요. HPSP로 40%를 담아주셨고 WCP 10%, 주성 엔지니어링도 8%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명찰을 달고 있는 종목도 2개가 확인이 되고 있죠. 이 TPC는 지난주 필살기 종목으로 3거래일 만에 11%를 실현해 주셨고요. 마음 AI도 지금 7% 넘는 수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일, 31일 날 청산을 해주시면서 8월 마무리도 짱짱하고 튼튼하게 또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슈 그리고 재료, 트렌드까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시장이 어떤 종목을 원하는지 짚어주시고 포착해주시고 수익까지 연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지은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포트폴리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송이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탄력은 확인했지만 계속해서 흐름들이 이어질 것인지 그런 종목도 좀 살펴보고요. 필살기 종목 2가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 조금은 재미없고 유동성도 풍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변동성 또한 풍부하지 않아서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저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그 기회를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또 장중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도 알려드리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 무난한 고용 지표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께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고용 시장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무난하게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무난한 이제 지표들의 발표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해방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거 하나로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끝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한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노동 시장의 참여가 증가한 만큼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향후 임금 상승률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시장은 좀 안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시장을 완전 폭등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난은 하지만 일단은 재료가 좀 반복됐던 부분이 시장 자체를 오늘까지도 끌어올려주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둔화됐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둔화가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시장은 오늘 재미가 없고 지루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지금 유동성이 부족해요. 우리 코로나 때 시장이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등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시장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우상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강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좋다라고 하기에도 모든 부분들이 딱 안심하고 이제는 올라가겠다. 이제는 무조건 우상향하겠다라고 결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한 심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강한 유동성이 부족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수급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은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오늘 좀 오를 거라고 좀 기대했던 거와 달리 물론 올라가는 섹터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확 끌어주는 장세의 느낌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지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직은 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가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수익을 내야 되고 그거는 맞지만 지금 막 유동성이 풀려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구잡이식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또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순환매 때 어디가 갈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 스텝을 생각해 놓으면서 많은 섹터의 종목들을 좀 포진해 놓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장세에는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수급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하드캐리하는 게 있죠. 하드캐리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지만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진짜 빨갛게 불기둥을 시원하게 뿜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흐뭇하게 좀 바라봤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들이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20위 중에 3종목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 1, 2위의 하락에 지수가 보합이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대형주 장세가 오면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런 주도 섹터가 나타나면 매매하기는 훨씬 수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매매했던 그 수익률 표나 또 제 노란 톡방에 이미 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이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을 정말 크게 냈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섹터 순환매 이용해서 매매하면 정말 오히려 쉽고 빠르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금요일 날 삼성전자 강하게 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주도 업종이 잡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해서 로봇 쪽이라든지 AI 쪽에서도 소식이 같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좀 넓어지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면서 오히려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려주며 오늘 삼성전자 그룹주들,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시장이 오히려 이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줄줄이 중소형주들도 딸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부족하고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섹터가 다 같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보다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이 순환매는 타이밍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고 오늘 당장 가는 종목을 같이 잡아서 수익 내는 방법도 있고 또 내일 갈 종목, 단시간에 갈 종목을 미리 포착을 해서 수익 내는 종목 여러 가지 이런 매매 포지션을 잡고서 다양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좀 제시가 되는 시장이 지금 와 있고 계속해서 다가올 거니까요. 기회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그 기회를 포착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난한 고용 지표로 위험 심리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좀 분명 기회가 있는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섹터 선정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LG그룹주로 인한 후속주들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지은 멘토님은 매일 기간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섹터를 찾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종목마다 특색이 있고 전략들이 꼼꼼히 들어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요. HPSP는 분할 매도로 7월에만 하더라도 40%가 넘는 수익 한 종목으로 한 달 사이에 만들어주셨고요. 8월 마무리도 따끈따끈하게 수익 업데이트로 해주셨습니다. 마음 AI는 지금 7% 수익 담아주셨고 AI 또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신 만큼 미리 또 선매매 이렇게 해주셨고요. TPC는 지난주 필살기였자 8월 마지막 공략주였죠. 31일 날 11%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탄탄한 수익률을 쌓아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느냐 수익 리뷰를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지금 로봇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반도체 이렇게 봐야 된다 해주셨는데 이미 마음 AI 그리고 로봇 이렇게 반도체 이미 많이 담아주셨어요.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지은 멘토님의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익률 앞으로도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그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 한 달 전부터 로봇이랑 AI 별로 좋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필살 섹터로 AI와 로봇을 밀었어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계속 하반기에도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가 올 건데 그때는 로봇과 AI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다 매매를 했고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로봇과 그리고 AI로 수익을 냈는데요. 일단 T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던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도 기대를 하셔야겠죠. 네, TPC는 일단은 로봇 관련주로 제가 모멘텀은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탄력이 강하게 나올 거고 로봇 관련주들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사면 지금 여기서 약간 쉬면서 횡보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탄력 세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탄력이 나왔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 이슈 분석, 트렌드 분석, 재료 분석 다 해야지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확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 확률을 다 맞췄을 때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고 노란 톡방에서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쉽게 제가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 네, 전일 필살기 종목 매수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깔끔하게 비중과 가격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쉽고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 바로 진짜 며칠 안 돼서 이틀 만에 이렇게 11%의 수익을 5,100원 이상 매도로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AI 관련된 종목, 로봇과 AI는 이제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첫 번째 TPC 로봇이고 마음 AI는 AI 관련주인데 나는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로봇과 AI는 저는 하반기에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반기에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고요.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못 잡으시고 이번에 못 잡으셨던 분들 너무 아쉬워 안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기회는 오고요. 눌리면 잡으면 되고 횡보하면 잡으면 돼요.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눌렸을 때, 쉴 때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 탄력을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네, 마음 AI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진행했는데 저는 AI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일찍 매수를 했어요. 이 구간, 이때 쌍바닥 구간 박스권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해서 조금 기다리긴 했죠. 좀 기다렸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서 좀 더 약간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후속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타는 노란 톡방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AI와 로봇은 하반기에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종목이 날아갔다고 해서 나는 기회를 놓쳤다 이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새로 기회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타는 시장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 된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마음 AI 후속된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조만간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장중에는 가격 전략이라던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TPC와 마음 AI 후속주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해도 로봇이 눌려있고 횡보하던 조금은 답답했던 섹터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한 발 앞서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만큼 이번 주에 또 이 두 종목으로 수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TPC는 로봇 모멘텀으로 단기 탄력 보이시죠? 11.35%를 3거래일 만에 실현해 주셨고요. 마음 AI는 7.6%를 담아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후속주를 관심 바구니에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이즈맨 팀께서 이렇게 로봇과 AI를 강조해 주신 만큼 그 관심 종목들도
꼼꼼하게 선별해서 알려주신 종목들일 거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이슈 첫 번째도 로봇으로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아, 못 잡아서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로봇 그러면은 지금 발견되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는 걸까요? 네, 발견되지 않은 종목도 있고요. 또 네. 요즘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윗꼬리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섹터가 강하게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로봇 관련돼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오히려 좀 더 설레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떤 이슈로 또 이렇게 탄력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대기업 로봇 산업 진출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하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 모멘텀, 하반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IPO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또 새롭게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 산업이 모멘텀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삼성, 하나, 두산 국내 대기업이 로봇 사업 진출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왜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또 붙었습니다. 최근에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고, 지금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되면 그걸 반도체 생성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 이젠 진짜 일상생활,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AI 로봇이 진짜 투입이 될까라는 단순 기대감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약간 현실성으로 더욱더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용 회장이 직접 얘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대기업의 참여,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의 참여,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재료로 작용이 되는데 지금 로봇 관련돼서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멘텀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시장에서 파급력을 줬잖아요, 올해 초에. 근데 다시 한번 하반기에 이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와 하나까지 같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더욱더 로봇 관련된 대기업의 불꽃 경쟁은 시작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종목들의 수혜와 그리고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들, 지금 오늘은 또 SBB테크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SBB테크도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건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물론 이 가격이 95,000원이란 가격이 무조건 간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해주는 이 힘을 봤을 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종목들이,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이 전고점을 강하게 넘고서 여기서 휘날레를 하고 내려오면 이제는 로봇주들이 더 이상은 못 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남아있고 더욱더 추가적인 탄력을 제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 오늘 드디어 46,000원 52주 신고가를 찍어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로봇주들 안에서 힘을 줬다가 찍었다가 빠지면 다음 후발주가 또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도 무조건 탄력이 나와서 이제부터 매일매일 우상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다가 쉬었다가 옆으로 횡보했다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로봇주들에게 좀 빛이 날 수 있는 10월 달에도
일정이 있고 또 하반기 정책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TPC 후속주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함께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모두 입장해 주세요. 네,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뻗고 있는 로봇 섹터인데요.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해 보자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불꽃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탄력을 좀 보여줬던 종목으로 SBB테크, 뉴로메카 이렇게 두 종목을 먼저 좀 봐주셨는데요. 아직 힘을 다 보여주지 않은 모습으로 딱 이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SPG도 또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로봇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횡보와 급등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올려갈 것이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즈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런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좋은 로봇 종목을 또 담아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특징주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이 가운데에서 조금 더 대기업 의 모멘텀을 많이 묻어 있는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SPG가 이제 감속기 SPG. 관련해서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는 모멘텀이 이제 일본이 원래 일본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제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기술력도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 될 텐데 감속기가 일본산이면 비싸지만 우리나라산이면은 좀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들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SPG의 감속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SPG 말고도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섹터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은데 중장기적으로도 더 크게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내주실 수 있는 이지은 멘토님과 꼭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이번 주에 미리미리 이렇게 로봇 섹터 강조해 주시면서 TPC를 8월 30일에 청산해 주셨죠. 11.35%를 무려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담아주셨고요. 위로는 마음 AI 7.6%를 또 담아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께서 이슈로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멘토님, 이지은 네. 멘토님, 우리 마음 AI 같은 경우는 AI로도 또 섹터 잡아서 미리 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AI, 마음 AI 조금 다 못 가져가서 아쉬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후속주로 그럼 어마어마한 이 아쉬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AI 쪽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글로벌 주요 기업 계속해서 로봇이랑 비슷하게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대기업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주요 기업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 기대감이 또 붙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모든 가전제품에 빅스비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IFA 2023이 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지금 어느 것도 우리가 AI 아닌 게 없다. 정수기까지도 핵심적인 AI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된 생활 가전을 넘어서 고객의 생활을 감지하고 패턴을 학습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가전 스스로 제공하게 할 거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좀 시간이 더 지나면 AI의 모든 거를 생활에 장악되는 시장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가 이제 AI를 생활 가전에도 투입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AI를 만날 수 있게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기술력을 넣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기업용 협업 툴 워크스페이스의 생성형 AI 서비스 듀엣 AI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전해졌는데 지금 뭐 구글, 삼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최근에 또 많은 지금 중국 쪽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 항상 어떤 산업이 시작이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협업과 투자인데 AI 쪽에서도 지금 투자와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 좀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 솔트룩스도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다가 한 번쯤 눌렸죠. 눌렸지만 AI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를 돌리고 좋은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추세를 또 돌리면서 역시나 좀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세게 받으면 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에 더욱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로봇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경계선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는 AI 관련주는 딱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지 않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도 있고 또 의료 쪽 AI도 있고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종목은 살짝 답답하긴 한데 굉장히 큰 박스권 안에서 항상 주가의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37,000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추세 전환을 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 이 종목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의 이런 공략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장중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과 세트로 AI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구글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경계선이 로봇과 AI 사이에서 무너졌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그걸 포인트로 잡고 여러 종목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할지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특징주로 솔트룩스를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봐주셨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단기 조정을 받고 주행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보여줄 때 눈에 띄는 불기둥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포트 안에 조금 담아놓고 급등을 할 때 공략을 해보는 전략들을 챙겨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즈음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매수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 다 꾸려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로봇과 AI 안에서도 이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멘토님, 그러면 이제 로봇 다음으로 어떤 이슈와 종목도 살펴볼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소비를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중국 소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중국 소비는 어떤 포인트 또 잡아주셔서 로봇과 중국 소비는 조금 다른 섹터잖아요. 어떻게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최근에 이제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 이 네 가지 섹터 위주로 너무 많이 돌아갔는데 순환매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추후 또 후발로 보는 섹터도 더 있지만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고 실적이 앞으로 무난하게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에서 오늘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정부가 하반기에 중국 방한객을 상반기 3배 규모인 15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어요. 지금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는 면제를 하고 더 많이 중국에서 넘어올 수 있게 지금 중국과 항공 노선을 증편하겠다. 그리고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런 지방 쪽에 많이 또 관광을 할 수 있게 공항 시설을 이 노선을 증편한다라고 밝혔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정말 많은 노선이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반기에도 모멘텀 이어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6커의 기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6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지가 코로나 이후에 몇 번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대했다가 꺾이고 해서 단기적인 섹터라고 그냥 딱 단정 지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커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한국에 흘러들어오지 않으면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젠 더 이상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적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모색이 됐고 실제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중국 소비 플러스 이제는 실적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긴 해요. 아직까지도 중국향 매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좀 보시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탈중국을 해서 다른 나라들도 탄탄하게 쌓아놓은 기업들은 이제는 진짜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중국 방한객 2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150만 명을 하반기고 상반기에는 이미 50만 명이 왔기 때문에 일단 상하반기 합쳐서 200만 명을 유치해서 GDP 성장률 0.16%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100인 이상 규모의 인센티브 관광이나 수학여행의 경우 비자 그리고 국내 관광을 도와주는 전담 당담자를 연결을 해서 편리함을 느끼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일본 쪽이랑 좀 안 좋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들도 분명히 억눌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행에 대해서 목마름. 그랬을 때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 일본 쪽이 막히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나라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해서 립스틱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관세청은 올해 1월에서 7일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63.5%나 상승한 1억 9,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곳 화장 안 해도 입술 화장만 해도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효과를 이제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또 K-뷰티 화장품들 중에 저도 립 제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무조건 중국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국가별 수출액 비중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뒤를 이었고 수출국도 125개국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을 한 거죠.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옛날엔 중국 쪽이랑만 단절이 되면 우리가 화장품 사업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출이 미국 쪽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에 비교적 저렴한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립스틱 효과에 마스크 없는 일상 회복이 더해지면서 입술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또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높아진 것도 국산 화장품 수출 증가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국을 벗어나서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이제는 봐야 되고 이 기업들의 실적 추이는 지금도 잘 쌓아온 기업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더 좋은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나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 안에서 실적을 내세울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 지금 또 기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중국의 황금 연휴로 꼽히는 중추절과 국경절 9월 29일부터 10월 6일 우리나라 추석이랑 비슷한데요. 일단 연휴 기간부터 본격적인 단체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실적을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아마 판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중국은 지난 5월부터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제주도가 특히 지금 굉장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크루즈선도 내년까지 지금 330척 이상의 크루즈가 기항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대요. 면제래요. 완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반일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우리나라 왜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이런 것처럼 항공 사이트 있잖아요. 중국의 시트립이라는 항공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일본을 여행하는 그 상품이 빠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반일본 수혜도 분명히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돼서 VT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일본에서 진짜 초대박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왔고 14,000원, 지금 계속 7,000원까지 2배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면세 관련해서 지금 면세점 미어 터진다라고 하죠. 지금 7,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씩은 다 오른 걸로 보이고 클리오도 색조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입술 화장품도 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목의 기대감에 반영이 되고 또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종목도 역시나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중국 소비주도 살펴보자 해주셨는데요. 6호의 방문 호재도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탈중국을 성공한 K뷰티의 힘도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VT는 지금 실적 기대감을 안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체크해 주셨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면세 쇼핑 상승과 함께 2배 이상 오른 모습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클리오도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물론 또 좋게 봐주셨지만 멘토님께서는 필살기 종목을 2개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멘토님, 네. 또 솔직히 저는 로봇 그리고 마음 AI 이렇게 또 가져와 주셔서 로봇에서 가져와 주실까 했는데 네. 중국 소비주에서 2개나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단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어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로봇하고 만약에 우리가 로봇 그리고 AI,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선이 굵은 섹터들을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관련주들도 좀 며칠 동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를 그려가는데 단기적으로 이 관련주들의 순서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필살기 종목 빨리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종목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매매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요. 일단은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8월에 카지노 매출이 783억.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5%나 증가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오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퍼져 나갈 건데 그 부분 한 군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 들어 8월 말까지 누적 매출만 해도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3배 점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이랑 이제 중국의 VIP 고객들이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 물론 VIP들은 아니겠죠.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만 단체 관광에서는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체 관광이 VIP랑 상관이 있을까? VIP가 중요한 섹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단체 관광 안에서 또 VIP 고객들이 내재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VIP의 확대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한적이지만 제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카지노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리조트 사업을 같이 하는데 복합 리조트 시설을 통한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은 뭐 다양하게 호텔도 이용을 하지만 다양하게 그 안에서 내부 시설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 모객을 함으로써 비카지노 부분에 대한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비카지노, 카지노 두 개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한 차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차트에 대한 부분을 크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쉬어가는 구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아서 내일 당장 매수 사인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기업을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올라왔을 때 계속 봤는데 제가 이 회사의 화장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효과가 괜찮아서 이거는 해외 시장에서 앞으로도 판로를 더 넓혀나가고 잘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확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인 아마존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이번에 대박을 쳤습니다. 프라임데이 기간 중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괜찮으니까 진짜 제품이 괜찮으니까 분명히 해외 시장에서도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프라임데이는 유료 회원 가입자들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진행하는 연중 최대 행사거든요. 근데 지금 스킨케어 부분도 227% 성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106%나 성장을 했습니다. 왜? 이거는 뭐 화장품은 기술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력이 좋고 제품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점진적으로 매출은 더욱더 크게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 호실적이 왜 나왔냐면 국내에서도 매장에서 효율 증가했고요. 온라인 체질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수출 확대가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자 그럼 상반기에 이런 호재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냐? 하반기에는 방한하는 관광객이 급증을 하겠죠. 근데 기술력과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중국인들이 오면 이 회사의 제품을 쓸어 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면세 매출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면세뿐만 아니라 일본이랑 미국, 제가 아까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잘하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쪽이랑 미국 쪽에서의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의 인바운드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어디 쪽에서 또 유명하냐면 지금 독일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 동남아까지 진출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해외 성장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업은 이제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번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매물 소화 기간을 거쳤고요. 최근에 모멘텀 타고 올라왔다가 지금 자리 지켜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구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한 번의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해 보이는 종목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최적의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 같이 매수와 매도 하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은 멘토님과 오늘 함께 하신다면은 왼손에는 로봇과 AI를 잡으실 수가 있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미용과 관련된 종목을 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카지노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매출이 3배가 늘었고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는 이제 시작인 종목. 지금 그리고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언제 매수 타점을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멘토님께서
직접 제품을 쓰고 믿음이 갔던 종목이다라고 해주신 만큼 하반기에는 이제 유커들이 소문을 듣고 담을 예정이긴 하지만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